농어촌 주택 보유 상태, 서울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세무상담 전화 요청이 왔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상담 업무는 거리는 일입니다. 세법이 복잡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상담 수수료는 무료이거나 소액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서 지방에 있는 농어촌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는 은퇴하신 분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 전에 생각하셨던 부분을 정리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8억 선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대략 4억 원 선에서 취득했고 경비는 5천만 원이 들어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는 대략 4억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파트를 팔면 8억에서 4억 5천만 원을 빼면 양도 차익이 3억 5천만 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양도 차익이 3억 5천만 원이 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면 9억 원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네요. 9억 원 초과가 아닌 상태에서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0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생각은 없었으나 혹시나 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같이 따라온 아들은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도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억지로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괜히 왔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으셔서 옆에 계신 아드님이 더 힘들어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가액이 9억 원 초과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침착해야 합니다. 농담을 합니다. 지구상에 부동산은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계시냐고 웃습니다. 그럼 마음이 조금 열립니다. 은퇴해서 살라고 시골에 주택을 하나 사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잘 알아서 산 거라고 합니다. 잘 알아보셔서 사셨겠지만 그래도 점검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몇 평인지를 물어봅니다. 평수는 잘 모르고 가격이 저렴해서 샀다고 합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해 봅니다. 200평이 넘어가는군요. 매매가 8억이고 취득과 경비 4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양도 차익 3억 5천만 원이 전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시골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설명을 들어서 그래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수에서 빠지지만 200평이 넘어가는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3억 5천만 원이 전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장기 불특별 공제도 안 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 표준이 0원이라고 생각하셨는데 3억 4,750만 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많이 놀라시네요. 장기 불특별 공제도 되지 않아서 과세 표준이 늘어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2021년 12월쯤에 아파트를 팔려고 예상하셨는데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2주택자의 중과세 세율이 20%를 가산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세율이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60%를 곱하고 누진공제 2,540만 원을 차감해서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1억 8천만 원이 나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다가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의 10%를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대략 2억 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세금 액수에 당황을 하신 표정입니다.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골에 집을 사는 경우 땅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즉 200평을 초과하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 주택의 평수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고
농어촌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 대해서 세금 검토를 한 뒤에 서울 아파트를 파는 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리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세금은 어렵습니다.